이제 더 이상 너한테 맞추기 너무 힘들어. 그래, 나도 이제 오빠 놔줄게. 일장 음악처럼 스며든 첫사랑. 저는 서민아입니다. 올해 32이에요. 저는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고 미술을 전공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는 작은 미술학원을 차렸습니다. 아이들에게 그림을 가르치며 하루하루를 꿋꿋하게 살아가고 있었죠. 그날은 대학 동창 수진이의 결혼식이었습니다. 화사한 봄날이었어요. 웨딩홀에 들어서자마자 클래식 음악이 귀에 스며들었죠. 멘델스존의 결혼 행진곡이 아니라 좀 더 부드러운 선율이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음악을 듣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미나야, 여기 앉아. 수진이가 미리 자리를 잡아뒀더라고요. 저는 핸드백을 의자 등받이에 걸고 앉았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아는 얼굴들이 몇 보였어요. 그런데 신랑 쪽 하객석에 낯선 남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키가 훤칠하고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은 남자였어요. 나이는 저보다 많아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눈이 인상적이었죠. 차분하면서도 깊은 눈빛이었어요. 저도 모르게 계속 그쪽을 힐끔힐끔 보게 되더라고요. 저 사람 누구야? 옆자리 친구에게 슬쩍 물어봤습니다. 아, 저 사람? 한도윤이라고 신랑 대학 선배래. 캐나다 교포야. 사업한다던데. 캐나다 교포라니.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났나 봅니다. 뭔가 다른 나라 냄새가 나는 것 같았어요. 세련되면서도 차분한 느낌이었죠. 피로연이 시작되고 인사를 나누다 보니 자연스럽게 도윤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수진이가 소개해줬어요. 도윤 오빠, 제 대학 동기 미나예요. 미술 전공했어요. 안녕하세요. 도윤이 먼저 인사했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따뜻했어요. 악수를 나누는 순간 손이 따뜻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술을 전공하셨군요. 어떤 분야세요? 서양화요. 지금은 아이들 가르치고 있어요. 그렇군요. 아이들 가르치는 일이 쉽지 않을 텐데. 질문도 성의 있게 하더라고요. 보통 남자들은 제 직업을 들으면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도윤은 달랐습니다. 캐나다에서 오래 사셨어요? 거의 20년 정도 살았죠. 지금은 한국에서 사업하고 있어요.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도윤은 무역업을 한다고 했어요. 캐나다와 한국을 오가며 일한다더라고요. 뭔가 멋있어 보였습니다. 저쪽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들리세요? 도윤이 갑자기 물어봤어요. 저는 고개를 기울여 들어봤습니다. 네, 뭔가 편안한 느낌의 곡이네요. 슈베르트의 즉흥곡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곡 중 하나죠. 클래식을 아는 남자라니. 더 매력적으로 느껴졌어요. 저도 미술을 하다 보니 클래식 음악을 자주 들었거든요. 공통분모가 있다는 게 반가웠습니다. 음악 자주 들으세요? 네, 일하면서 배경음악으로 틀어놓곤 해요. 집중이 잘 되더라고요. 도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래요. 특히 클래식은 마음을 차분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배경으로 흘러나오던 슈베르트 즉흥곡이 마치 저희 둘을 위해 연주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음악이 제 마음속 깊숙이 스며드는 기분이었습니다. 나중에 집에 돌아와서도 그 감정을 잊을 수 없었어요. 혼자 침대에 누워서 계속 그날 일을 되짚어봤습니다. 도윤의 목소리, 미소, 따뜻한 눈빛. 모든 게 선명하게 기억났죠. 이상해. 왜 이렇게 계속 생각나지? 스스로에게 물어봤습니다. 분명 처음 만난 사람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설레는 걸까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진짜 사랑이 뭔지 몰랐어요. 대학 때 몇 번 남자친구가 있긴 했지만 그때와는 완전히 다른 감정이었습니다. 핸드폰을 들고 수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수진아, 오늘 결혼식 정말 예뻤다. 고마워, 미나야. 그런데 오늘 도윤 오빠랑 얘기 많이 하더라. 뭔가 분위기가 좋아 보였는데. 역시 수진이는 눈치가 빨랐습니다. 그냥 인사만 나눈 거야. 그런데 도윤 오빠 어떤 분이야? 좀 더 자세히 알려줘. 왜? 혹시 관심 있어? 수진이 목소리에 장난기가 섞여 있었어요.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도윤 오빠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성실하고 신중하고. 그런데 좀 까다로워. 연애도 신중하게 하는 스타일이야. 까다롭다는 말이 오히려 도전 의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저는 원래 쉽게 포기하는 성격이 아니거든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도 계속 슈베르트 즉흥곡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도윤이 그 곡을 좋아한다고 했던 말도 계속 생각났죠. 음악이 저희 둘을 이어준 운명의 끈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서도 여전히 도윤 생각뿐이었어요. 미술학원에 가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도 자꾸 딴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첫사랑인가? 32에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가슴이 이렇게 두근거리고 한 사람만 계속 생각나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마치 좋은 음악을 처음 들었을 때처럼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이 설렘이 훗날 얼마나 큰 시련으로 돌아올지. 음악처럼 아름답게 시작된 사랑이 어떤 결말을 맞게 될지는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죠. 의장. 첫 시련의 충격. 결혼식 이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수진이를 통해 도윤의 연락처를 알아냈어요. 용기를 내서 문자를 보냈죠. 안녕하세요. 수진이 결혼식에서 만났던 미나입니다. 그날 음악 이야기가 재미있었어요. 답장은 생각보다 빨리 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즐거웠습니다. 단답형이었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저는 더 적극적으로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클래식 음악 추천을 부탁했고 도윤은 친절하게 몇 곡을 추천해줬어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죠.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저는 용기를 내서 만나자고 제안했습니다. 시간 되실 때 커피 한 잔 어떠세요? 도윤은 하루 정도 고민하다가 오케이라고 답했어요. 처음 만난 카페에서 저는 떨리는 마음을 감추려고 애썼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바빠요. 새로운 거래처 때문에 캐나다를 자주 오가고 있어서요. 도윤은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저는 그의 일상에 대해 더 알고 싶었어요. 좋아하는 음식, 취미, 휴일에 뭘 하는지까지. 모든 게 궁금했죠. 혼자 사세요? 네, 강남에 오피스텔 하나 얻어서 살아요. 외롭지 않아요? 도윤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외롭다기보다는 익숙해졌어요. 그 말에서 뭔가 쓸쓸함이 느껴졌어요. 저는 더 다가가고 싶었습니다. 몇 번 더 만났습니다. 전시회도 함께 가고 클래식 콘서트도 들었어요. 저는 점점 도윤에게 빠져들었습니다. 그의 조용한 매력, 깊이 있는 대화, 무엇보다 저를 존중해주는 태도가 좋았어요. 하지만 도윤은 늘 선을 그었습니다. 친절하지만 거리를 두었죠. 손을 잡으려고 하면 자연스럽게 피했고 더 깊은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화제를 돌렸어요. 석 달 정도 이런 관계가 지속됐습니다. 저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마음을 고백하기로 결심했죠. 한강공원에서 산책을 하다가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도윤 씨, 저 할 말이 있어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도윤 씨를 좋아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계속 마음에 있었어요. 도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긴 했지만 실제로 보니 가슴이 철렁했어요. 미나 씨. 도윤이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해요. 하지만 우리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맞지 않다니. 그게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요? 뭐가 맞지 않아요? 그냥. 우리는 너무 달라요. 생각하는 방식도 사는 방식도. 달라도 맞춰갈 수 있잖아요. 시간을 두고 천천히. 도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나 씨는 좋은 분이에요. 하지만 저는 지금 연애할 생각이 없어요. 그 말이 칼처럼 가슴에 박혔습니다. 연애할 생각이 없다니. 그럼 지금까지 저와 시간을 보낸 건 뭐였을까요? 집에 돌아와서 저는 울었습니다. 32에 처음 느껴본 진짜 사랑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날 수는 없었어요. 며칠 동안 밥도 제대로 못 먹고 학원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 저는 참을 수 없었어요. 술을 마셨습니다. 혼자서 소주를 2병이나 비웠죠. 취기가 올라오니까 도윤이 보고 싶어졌어요. 택시를 타고 도윤의 오피스텔로 갔습니다. 문 앞에서 인터폰을 눌렀죠. 도윤 씨, 저예요. 미나예요. 미나 씨? 왜 이 시간에? 문 좀 열어주세요. 할 말이 있어요. 지금은 곤란해요. 내일 연락해요. 안 돼요. 지금 얘기해야겠어요.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술 때문인지 감정 조절이 안 됐어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저 정말 도윤 씨 좋아해요. 한참이 지나서야 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나오지 않았어요. 문틈으로 손만 내밀었죠. 그리고 제 이마를 손바닥으로 밀었습니다. 가세요. 제발 그만해요.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전에 들어본 적 없는 냉정한 목소리였어요. 도윤 씨, 제발. 미나 씨, 이러시면 안 돼요. 돌아가세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서 울었어요. 한참을 울다가 겨우 일어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서 어제 일이 생생하게 기억났어요.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저 스스로가 한심해 보였죠. 술에 취해서 남자 집 앞에서 울며 매달리다니. 이건 제가 아니었어요. 너무 없어 보였다. 스스로에게 계속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존심이 바닥까지 떨어진 기분이었어요. 도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제는 죄송했어요. 술을 마시고 실수했어요.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어요. 저는 완전히 차였다는 걸 인정해야 했습니다. 인생에서 처음 느껴본 진짜 사랑이 이렇게 끝나는 거구나 싶었죠. 친구들에게 털어놨습니다. 내가 너무 적극적이었나? 아니야, 적극적인 건 나쁘지 않아. 근데 술 마시고 찾아간 건 좀 그랬지. 친구 말이 맞았어요. 저는 선을 넘었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나서야 겨우 일상을 회복했어요. 하지만 도윤을 잊을 수는 없었습니다. 처음 만났던 결혼식장에 음악 함께 들었던 클래식 콘서트, 한강공원에서의 고백. 모든 순간이 선명했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첫 번째 거절은 저에게 더 큰 용기를 주는 발판이 될 거라는 것을 말이에요. 3장. 두 번째 도전. 2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이번엔 다르게 해보자. 술에 취해 울며 매달린 그날의 모습이 너무 창피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도윤에 대한 마음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졌거든요. 이번에는 전략을 바꿨습니다. 단정한 모습으로 찾아가기로 했어요. 헤어샵에서 머리를 단정하게 정리하고 화장도 진하지 않게 했습니다. 원피스는 너무 화려하지 않은 네이비 컬러로 골랐어요. 꽃다발도 준비했습니다. 장미는 너무 직접적일 것 같아서 백합으로 골랐어요. 순수한 마음을 전하고 싶었거든요. 이번에는 제대로 해보자. 마음속으로 다짐하며 도윤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수진이를 통해 알아낸 주소였어요. 사무실 건물 1층 로비에서 한참 망설였습니다. 과연 이게 맞는 일일까? 이미 거절당한 상대에게 다시 찾아가는 게 맞나 싶었어요. 하지만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후회하더라도 해보지 않으면 평생 궁금할 것 같았어요. 15층에 내려서 도윤의 사무실 문을 찾았습니다. 한국-캐나다 무역 간판이 붙어 있었어요. 문 앞에서 한 번 더 숨을 고르고 노크했습니다. 들어오세요. 도윤의 목소리였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도윤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미나 씨? 안녕하세요. 최대한 차분하게 인사했어요. 지난번처럼 감정적으로 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시간 좀 내주실 수 있나요? 도윤이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오후 3시쯤이었어요. 잠깐만요. 도윤이 직원에게 뭔가 지시하고 돌아왔습니다. 10분 정도만 시간을 낼 수 있어요. 10분. 짧은 시간이었지만 기회는 기회였어요. 이거 드릴게요. 백합 꽃다발을 내밀었습니다. 도윤이 당황하며 받았어요. 왜 이런 걸? 지난번에 술 마시고 실수했잖아요. 사과하고 싶었어요. 도윤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사과는 문자로도 충분했는데 직접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윤이 꽃다발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어요. 미나 씨. 도윤이 입을 열었습니다. 좋은 분이라는 건 저도 알아요. 하지만 제 마음은 바뀌지 않았어요.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여전히 아팠습니다.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도윤이 한숨을 쉬었어요. 미나 씨는 너무 열정적이에요. 뭔가에 푹 빠지면 다른 건 보지 못하는 타입이죠. 그게 나쁜 건가요?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다만 저는 그런 열정을 감당할 자신이 없어요. 감당할 자신이 없다니. 무슨 뜻인지 정확히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저 때문에 부담스러우시다는 뜻인가요? 그런 것도 있고.
저는 조용히 살고 싶어요. 미나 씨와는 추구하는 삶의 방식이 달라요. 또 다르다는 말이었습니다. 첫 번째 거절 때와 똑같은 이유였어요. 다른 게 꼭 나쁜 건 아니잖아요. 서로 배울 수도 있고. 도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나 씨,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찾아오지 마세요. 마지막 말은 단호했어요. 거절의 의지가 확고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알겠어요. 저는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매달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럼 이만 가볼게요. 시간 내주셔서 감사했어요. 문을 나서면서 도윤을 마지막으로 봤습니다. 꽃다발을 들여다보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했지만 더 이상 알 수 없었죠. 엘리베이터 안에서 울었습니다. 이번에는 술도 마시지 않았고 단정하게 차려입었는데도 결과는 똑같았어요. 열정이 부담스럽다니. 제가 그렇게 부담스러운 사람인가 싶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친구들에게 전화했어요. 또 차였어. 미나야, 이제 그만 포기해. 2번이나 거절당했잖아. 그 남자가 눈이 없는 거야. 미나가 얼마나 좋은 여자인데. 친구들은 위로해줬지만 소용없었어요. 도윤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너무 열정적이다. 감당할 자신이 없다. 추구하는 삶의 방식이 다르다. 과연 그럴까? 저는 정말 그렇게 부담스러운 사람일까?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미술을 할 때도 그랬습니다. 한번 마음에 든 주제가 있으면 며칠 밤을 새워가며 그림을 그렸어요. 학원을 운영할 때도 마찬가지였죠.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주말에도 특별 수업을 하곤 했습니다. 도윤 말이 맞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확실히 뭔가에 푹 빠지면 다른 걸 보지 못하는 타입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게 꼭 나쁜 건 아니지 않나요? 열정이 있으니까 뭔가를 이룰 수 있는 거잖아요.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정말 포기해야 하나? 2번의 거절이면 충분하지 않나?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도윤이 받은 백합 꽃다발을 생각했습니다. 분명 받긴 했어요. 그리고 잠시나마 표정이 누그러졌던 순간도 있었죠. 완전히 무관심하다면 그런 반응도 없었을 텐데. 아직 기회가 있을지도 모른다. 희미한 희망의 끈을 놓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작정 찾아가는 건 역효과만 낼 뿐이었으니까요. 일단 시간을 두기로 했어요. 도윤도 제 진심을 생각해볼 시간이 필요할 테니까요. 그리고 저 자신도 좀 더 성숙한 모습을 보여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1달 정도 지나서 우연히 수진이를 만났어요. 수진이가 먼저 도윤 얘기를 꺼냈습니다. 미나야, 도윤 오빠가 너 얘기 물어보더라. 정말? 가슴이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응, 요즘 어떻게 지내냐고. 내가 잘 지낸다고 했어. 다른 말은 안 했어? 내가 좋은 여자라고 했어. 그런데 자기는 연애할 준비가 안 됐다고 하더라. 여전히 같은 말이었지만 저를 물어봤다는 것 자체가 의미 있게 느껴졌어요. 수진아, 도윤 오빠가 어떤 여자를 좋아할까? 글쎄, 조용하고 차분한 여자. 오빠가 원래 차분한 성격이니까 비슷한 스타일을 좋아할 것 같은데. 조용하고 차분한 여자. 저와는 정반대였어요. 하지만 저도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며칠 더 고민하다가 결심했어요. 3번째 도전을 해보자. 하지만 이번엔 정말 마지막이라고 다짐했습니다. 3번도 안 되면 정말 포기하는 거예요. 도윤의 취향에 맞춰보기로 했어요. 평소보다 차분한 색깔의 옷을 입고 목소리도 낮춰서 말하고 감정적으로 굴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연락하려고 하니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직접 찾아가는 것도 이미 2번이나 했으니까 식상할 것 같았어요. 그러다가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도윤이 좋아한다고 했던 슈베르트 즉흥곡 CD를 선물하는 거예요. 직접 만나지 말고 택배로 보내면 부담스럽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CD를 사서 간단한 편지를 썼어요. 도윤 씨, 처음 만났을 때 들었던 슈베르트 즉흥곡이 기억나서 보내드려요. 좋은 음악 들으시길 바래요. 미나올림. 너무 길지도 짧지도 않게 썼어요. 감정적인 표현은 뺐습니다. 택배를 보내고 나서 며칠을 기다렸어요. 혹시 연락이 올까 싶어서요.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연락은 없었습니다. 역시 안 되는구나.
체념하려던 찰나에 도윤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CD 잘 받았어요. 고맙습니다. 단 한 줄이었지만 연락이 온 것만으로도 기뻤어요. 이번엔 너무 적극적으로 대답하지 말자고 생각했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그렇게 짧게 답했어요. 며칠 후 또 문자가 왔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도윤이 먼저 안부를 물어본 거였어요. 뭔가 변화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평범하게 지내요. 도윤 씨는 어떠세요? 바쁘게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문득 궁금해서요. 궁금하다니. 저에 대해 궁금해한다는 말인가요? 그때부터 가끔씩 문자를 주고받기 시작했어요. 예전처럼 자주는 아니었지만 연락이 이어졌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나서 도윤이 만나자고 제안했어요. 시간 되시면 차 한잔 어떠세요? 이번엔 도윤이 먼저 제안한 거였어요. 뭔가 달라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만난 자리에서 도윤이 말했어요. 요즘 생각해봤는데 제가 너무 경직돼 있었던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미나 씨에 대해서요. 열정적이라고 해서 나쁜 건 아닌데 저 혼자 단정지었네요. 도윤의 말에 가슴이 뛰었어요. 드디어 제 마음이 전해진 건일까요? 하지만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너무 성급하게 굴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고마워요. 앞으로 천천히 알아가면 어떨까요? 천천히 알아가자는 말. 완전한 승낙은 아니었지만 희망적인 신호였어요. 그날 헤어지면서 도윤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미나 씨의 끈기에 져버린 것 같아요. 끈기. 저의 가장 큰 무기가 드디어 통한 순간이었습니다. 사장. 대담한 선택, 청혼. 도윤과 다시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이번에는 예전과 달랐어요.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죠. 도윤은 생각보다 섬세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힘들어하는 일이 있으면 조용히 들어주었고 격려의 말도 건넸습니다. 저 역시 도윤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어요. 캐나다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서 그런지 가족과 떨어져 사는 게 익숙해요. 도윤이 어느 날 털어놨습니다. 외롭지 않아요? 외롭다기보다는 혼자 있는 시간이 편해요. 누군가와 함께하려면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연애에 소극적이었구나 싶었어요. 도윤에게는 혼자만의 시간이 소중했던 거죠.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했고 감정을 표현하는 것도 자연스러웠어요. 정반대의 성격이었죠. 그런데도 신기하게 대화는 잘 통했습니다. 도윤의 차분함이 제 성급함을 다스려 주었고 제 밝음이 도윤의 무거움을 덜어주는 것 같았어요. 3달째 되던 어느 날 저는 중대한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애매한 관계로 지낼 수 없었어요. 확실한 답을 듣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평범한 고백이 아니었어요. 저는 더 대담한 선택을 했습니다. 도윤 씨, 저와 결혼하세요. 한강공원에서 산책을 하던 중 갑자기 입에서 튀어나온 말이었어요. 저도 놀랐습니다. 도윤이 걸음을 멈췄어요. 표정이 굳어졌죠. 뭐라고요? 결혼하자고요. 이미 내뱉은 말이니 끝까지 가기로 했습니다. 미나 씨, 갑자기 왜 그런 말을? 갑자기가 아니에요. 계속 생각해왔어요. 도윤이 벤치에 앉았습니다. 저도 옆에 앉았어요. 우리 아직 사귀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더 확실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애매하게 만나는 거 말고. 도윤이 한참 말없이 강을 바라봤어요. 뭔가 깊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미나 씨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에요. 좋은 의미에서요? 네, 좋은 의미에서요. 하지만, 또 하지만이 나왔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런 중요한 결정을 이렇게 성급하게 할 수는 없어요. 성급하다는 게 아니라 확신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확신? 네, 도윤 씨와 함께하고 싶다는 확신. 도윤이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미나 씨, 결혼은 연애와 달라요. 평생을 함께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신중하게 선택해야죠. 저는 이미 선택했어요. 저는 아직 확신이 안 서시는 거죠?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간을 주세요. 일주일만. 일주일.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었어요. 알겠어요. 일주일 드릴게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혹시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한 건 아닐까 싶었어요.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고 만나는 사람에게 갑자기 청혼을 하다니.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았어요. 어차피 해야 할 말이었거든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도윤에게서 연락이 없었어요. 보통 때 같으면 불안해서 먼저 연락했겠지만 이번에는 참았습니다. 약속한 시간을 지켜야 했으니까요. 5일째 되는 날 견딜 수 없어서 수진이에게 전화했어요. 수진아, 혹시 도윤 오빠 얘기 들은 거 없어? 왜? 무슨 일 있어?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차마 청혼 얘기는 할 수 없었어요. 6일째 되는 날 도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내일 시간 있으세요? 만나서 얘기하고 싶어요. 드디어 답을 들을 때가 온 거였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한편으로는 무서웠습니다. 또 거절당할 수도 있으니까요. 다음 날 약속 장소에 나갔어요. 도윤은 이미 와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표정이 진지해 보였어요. 일주일 동안 많이 생각해봤어요. 도윤이 입을 열었습니다. 제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미나 씨는 정말 용감한 사람이에요. 저 같으면 그런 고백 못했을 거예요. 용감하다는 말에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또 그런데였어요. 이번에도 거절인 건가 싶었습니다. 저는 아직 결혼할 준비가 안 됐어요. 죄송해요. 세 번째 거절이었어요. 이번에는 청혼까지 했는데도 안 됐습니다.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저 자신에게 확신이 없어요. 미나 씨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지. 그건 제가 판단할 일이에요. 하지만 저는 확신이 서야 해요. 결혼은 장난이 아니니까요. 도윤의 신중함을 이해할 수 없는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너무 답답했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요? 모르겠어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고. 몇 년이라니. 그렇게 오래 기다릴 수는 없었어요. 도윤 씨, 저는 확신이 있어요. 그걸로 충분하지 않나요? 미나 씨 혼자만 확신해서는 안 돼요. 둘 다 확신해야죠. 결국 평행선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울었어요. 세 번의 거절. 이제 정말 포기해야 하는 건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정리됐어요. 이제 정말 잃을 게 없다. 세 번이나 거절당했는데 더 잃을 게 뭐가 있겠어요. 오히려 자유로워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당당해졌어요.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도윤의 확신이 설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제가 직접 확신을 만들어주기로 했죠. 이번에는 정말 마지막 카드였습니다. 5장. 끈질긴 집념의 결실. 세 번의 거절 후 몇 달이 흘렀습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방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더 이상 도윤을 쫓아다니지 않았어요. 대신 제 자신을 더 매력적으로 만드는 데 집중했습니다. 미술학원 운영에도 더 열심히 했고 새로운 취미도 시작했어요.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이 좋아할 만한 음식들을 만들어 보고 싶었거든요. 피아노도 다시 시작했어요. 어릴 때 배웠던 실력을 되살려서 도윤이 좋아하는 클래식을 연주하고 싶었습니다. 무엇보다 제 성격도 조금씩 바꿔나갔어요. 너무 성급하게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도윤이 부담스러워했던 저의 열정적인 면을 조절하려고 했죠. 그렇게 6개월이 지났을 때 변화가 생겼습니다. 어느 날 도윤에게서 먼저 연락이 왔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오랜만에 안부가 궁금해서요. 저는 예전처럼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루 정도 시간을 두고 답했어요. 잘 지내요. 요리도 배우고 피아노도 다시 시작했어요. 피아노요? 원래 치실 줄 아셨나요? 어릴 때 배웠었어요. 요즘 클래식 연주하는 재미에 빠져 있어요. 어떤 곡들을 연주하세요? 슈베르트 즉흥곡도 연습하고 있어요. 처음 들었던 그 곡이요. 그 말에 도윤이 관심을 보였어요.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적극적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언젠가 기회가 되면 들려드릴게요. 며칠 후 도윤이 직접 만나자고 제안했어요. 이번에는 제가 먼저 나선 게 아니라 도윤이 원한 거였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도윤은 예전과 달라 보였어요. 좀 더 편안해 보였죠. 요즘 많이 바뀌신 것 같아요. 도윤이 말했습니다. 어떤 면에서요? 예전에는 뭔가 조급해 보이셨는데 지금은 여유가 있어 보여요. 여유. 억지로 만든 여유였지만 도윤에게는 그렇게 보였나 봅니다. 사람은 변하잖아요. 좋은 변화예요.
그날 도윤이 제 집까지 바래다 줬어요. 현관 앞에서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피아노 한 곡만 들어보실래요? 잠깐만요. 도윤이 잠깐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집으로 올라가서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슈베르트 즉흥곡을 연주했어요. 처음 만났던 날 들었던 바로 그 곡이었죠. 연주가 끝나자 도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정말 아름다워요. 이 곡이 이렇게 감동적인 줄 몰랐어요. 좋아해 주셔서 다행이에요. 그때 도윤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뭔가 깨달은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미나 씨. 네. 저는 정말 바보였나 봐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서 가만히 있었어요. 이렇게 좋은 사람을 놔두고 뭘 그렇게 고민했는지.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마음이 바뀐 건가요? 미나 씨가 변한 게 아니라 제가 변한 것 같아요. 미나 씨를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어떻게요? 예전에는 미나 씨의 열정이 부담스러웠는데 지금은 그 열정이 부럽고 아름다워 보여요. 드디어 제 마음이 전해진 걸까요? 도윤 씨, 저와 사귀어 주실래요? 정식으로. 사귀자는 말. 결혼은 아니었지만 중요한 진전이었어요. 네, 좋아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도윤과 연인 사이가 된 거였어요. 3번의 거절과 몇 달간의 기다림 끝에 얻은 결실이었습니다. 사귀기 시작한 후 도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예전의 차가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따뜻하고 다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미나는 아이언맨 같아. 어느 날 도윤이 말했어요. 아이언맨요? 응, 포기하지 않는 강철의 심장을 가졌잖아. 3번이나 거절당하고도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아이언맨이라는 별명이 붙었어요. 처음에는 이상했지만 나중에는 애칭처럼 느껴졌습니다. 1년을 사귀고 나서 도윤이 프러포즈했어요. 미나, 나와 결혼해줄래? 이번에는 도윤이 먼저 청혼한 거였어요. 네, 좋아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2014년 봄 우리는 결혼식을 올렸어요. 많은 하객들이 참석했습니다. 신부의 집념이 승리했네. 도대체 몇 번을 쫓아다닌 거야? 저렇게 끈질기게 하면 누구든 넘어갈 수밖에 없지. 하객들의 농담 섞인 축하를 받으며 저는 행복했습니다. 결혼식장에서 흘러나온 음악은 슈베르트 즉흥곡이었어요. 처음 만났던 날과 똑같은 곡이었습니다. 도윤이 특별히 요청한 거였죠. 우리 사랑의 시작이었으니까. 도윤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그때만 해도 이 음악이 우리의 끝도 상징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정말 행복했어요. 끈질긴 집념의 결실을 맛보는 순간이었으니까요. 3번의 거절 끝에 얻은 사랑. 그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날만큼은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6장. 결혼 생활의 균열. 결혼 초기 몇 년간은 정말 행복했어요. 도윤과 저는 서로에게 없는 부분을 채워주는 완벽한 조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도윤은 제 성급함을 다스려줬고 저는 도윤의 조용한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어줬어요. 미술학원도 순조롭게 운영됐고 도윤의 사업도 잘 되고 있었죠. 하지만 결혼 7년 차쯤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었어요. 미술학원만으로는 뭔가 아쉬웠거든요.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었습니다. 도윤아, 나 유튜브 해보려고 해. 어느 날 저녁 식사 때 말해봤어요. 유튜브? 갑자기? 도윤이 놀란 표정으로 물어봤습니다. 뷰티나 라이프 스타일 관련해서. 요즘 관심이 많아졌어. 그런 게 쉬운 일이 아닐 텐데. 도윤의 반응은 시큰둥했어요. 예전에 제 열정을 부담스러워했던 모습이 다시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한번 해보고 싶어. 새로운 경험이잖아. 미나야, 지금도 학원 일로 바쁜데 또 다른 일까지 하면 몸이 힘들지 않을까? 괜찮아. 시간 관리 잘하면 돼. 결국 도윤이 반대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적극적으로 지지해주지도 않았습니다.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집에서 촬영을 하게 됐어요. 화장품 리뷰나 요리, 일상 브이로그 같은 콘텐츠를 만들었죠. 처음에는 재미있었어요. 시청자들과 소통하는 게 즐거웠고 점점 구독자도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어요. 미나야, 집이 너무 어수선해. 도윤이 불편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촬영 장비와 소품들이 거실 곳곳에 놓여 있었거든요. 촬영 끝나면 정리할게. 매번 그렇게 말하지만 항상 뭔가 남아있어.
도윤은 정돈된 공간을 좋아했어요. 반면 저는 창작 작업을 할 때 약간 어수선한 게 오히려 집중이 잘 됐죠. 좀만 참아줘. 아직 적응 중이야. 참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야. 이 집은 우리 둘이 사는 곳이라고. 첫 번째 갈등이었어요. 몇 달이 지나면서 상황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유튜브 채널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는데 집에서 촬영하는 게 한계가 있었어요. 조명이나 음향, 배경 등을 고려하면 전용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어요. 오피스텔을 하나 얻기로 했습니다. 도윤아, 오피스텔 하나 얻을까 해. 오피스텔? 왜? 유튜브 촬영용으로. 집에서 하니까 너도 불편하고 나도 제약이 많아서. 도윤이 난감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럴 필요까지 있나? 비용도 만만치 않을 텐데. 내가 벌어서 낼게. 유튜브 수익도 꽤 나오고 있어. 돈 문제가 아니야. 굳이 집 밖에 또 다른 공간을 만들 필요가 있을까? 도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내 작업 공간이 필요해. 집중할 수 있는 곳 말이야. 결국 도윤을 설득했어요. 아니, 설득했다기보다는 제가 밀어붙인 거였죠. 강남의 작은 오피스텔을 계약했습니다. 촬영 장비를 옮기고 인테리어도 했어요. 제가 원하는 대로 꾸밀 수 있어서 정말 만족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오피스텔에 있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어요. 촬영뿐만 아니라 편집, 기획 등 모든 작업을 그곳에서 했거든요. 어제 몇 시에 들어왔어? 도윤이 아침에 물어봤어요. 11시쯤? 편집하다 보니까 늦었어. 요즘 매일 늦네. 일이 많아서 어쩔 수 없어. 도윤의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도 할 말이 있었습니다. 당신도 출장 많이 다니잖아. 나만 집에 일찍 와야 해. 그건 다르지. 출장은 일이고 너는 선택의 문제잖아. 선택의 문제라니. 그 말이 마음에 걸렸어요. 점점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학원 가고 오후에는 오피스텔에서 촬영하고 저녁까지 편집 작업을 했죠. 도윤과 함께 저녁을 먹는 날이 일주일에 2~3번 정도밖에 없었어요. 미나야, 우리 언제부터 이렇게 됐지? 어느 날 도윤이 말했습니다. 뭐가? 서로 다른 집에 사는 사람 같아. 도윤 말이 맞았어요. 저는 사실상 두 집 살림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일시적인 거야. 채널이 안정되면 시간을 조절할게. 정말? 응, 약속해. 하지만 그 약속을 지키기가 쉽지 않았어요. 유튜브는 꾸준함이 생명이었거든요. 하루라도 쉬면 시청자들이 떠날 수 있었습니다. 구독자가 10만 명을 넘어서면서 저는 더 바빠졌어요. 협찬 제안도 많이 들어왔고 콘텐츠 기획도 더 정교해져야 했습니다. 혼자 다 하기 힘들어서 직원도 한 명 구했어. 도윤에게 말했을 때 그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이제 완전히 사업이 되겠네. 뭔가 불만 있어? 불만이라기보다는 너무 멀어지는 것 같아서. 멀어진다는 말. 저도 느끼고 있었어요. 예전에는 하루 종일 있었던 일들을 서로에게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각자의 일로 바쁘다 보니 대화할 시간도 줄어들었습니다. 주말에도 저는 오피스텔에 나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평일에 못한 일들을 주말에 몰아서 하곤 했죠. 주말만큼은 함께 보내면 안 될까?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미안해. 이번 주만 더 참아줘. 다음 주부터는 주말에 시간 낼게. 하지만 그런 약속들을 계속 지키지 못했어요. 항상 급한 일이 생겼고 핑계가 있었습니다. 친구들을 만날 때도 얘기가 나왔어요. 미나야, 요즘 도윤 오빠랑 어때? 뭐 그냥 그래. 그냥 그러다니. 신혼 때 그렇게 다정했는데. 내가 너무 바빠서 그래. 일이 좀 안정되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어요. 정말 괜찮아질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도윤도 예전 같지 않았어요. 저녁에 늦게 들어가면 이미 잠들어 있었고 아침에는 먼저 나가곤 했습니다. 내가 열정적으로 무언가를 할 때 도윤이는 늘 한 발짝 뒤에 있는 것 같아. 친구에게 털어놨을 때 나온 말이었어요. 그게 무슨 뜻이야? 지지해주는 것 같으면서도 뭔가 거리를 두는 느낌? 진심으로 함께하는 것 같지 않다고 해야 하나? 혹시 질투하는 거 아니야? 질투. 응, 내가 성공하는 걸 보고.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도윤은 조용하고 안정적인 삶을 원했는데
저는 점점 활동적이고 역동적인 삶을 추구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때는 몰랐어요. 이것이 우리 사이에 금이 가는 시작이라는 것을. 두 집 살림은 단순히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거리가 벌어지고 있다는 증거였다는 것을 말이에요. 7장. 돌이킬 수 없는 거리. 결혼 9년 차에 접어들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저와 도윤 사이의 거리는 점점 벌어져만 갔어요. 유튜브 채널은 대성공이었습니다. 구독자 50만 명을 넘어섰고 여러 브랜드와 협업도 하게 됐죠. 심지어 방송 출연 제안도 들어왔어요. 하지만 성공할수록 도윤과는 더 멀어졌습니다. 미나야, 우리 좀 얘기해야 할 것 같아. 어느 날 저녁 도윤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무슨 얘기? 요즘 우리 관계 말이야. 저도 예감하고 있었던 대화였어요. 앉아서 얘기하자.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미나야, 솔직히 말해줘. 지금 우리 결혼 생활 어떤 것 같아? 도윤의 목소리에는 피로감이 묻어 있었어요. 뭐? 바쁘긴 하지만 그럭저럭 지내는 것 같은데. 그럭저럭? 도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나야, 우리 언제부터 이렇게 됐지? 서로에게 관심도 없고 대화도 없고. 관심 없는 게 아니야. 그냥 각자 바쁜 거지. 바쁘다는 게 핑계가 될 수 있을까? 핑계라는 말에 기분이 상했어요. 핑계가 아니라 정말 바빠.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그 열심히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멀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 도윤의 말이 따끔했어요.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일시적인 거야. 좀 더 안정되면. 언제까지 그럴 거야? 1년? 2년? 아니면 계속?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미나야, 너는 변했어. 뭐가 어떻게 변했다는 거야? 예전에는 우리 둘의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내일이 우선순위야. 맞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그것도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야?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야. 균형의 문제라고. 균형. 일과 결혼 생활의 균형. 지금 너는 완전히 일 쪽으로 기울어져 있어. 도윤 말이 맞았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할 말이 있었습니다. 도윤아, 처음부터 당신은 내 열정을 이해하지 못했잖아. 결혼하기 전에도 그랬고. 그때와 지금은 달라. 그때는 우리가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었고 지금은 결혼 생활을 유지해야 하는 시간이야. 결혼했다고 해서 내가 나 자신을 포기해야 해. 포기하라는 게 아니야. 조절하자는 거지. 조절. 그 말이 너무 답답했어요. 내가 왜 조절해야 해? 당신은 출장 다닐 때 조절했어? 밤늦게까지 일할 때 조절했어? 그건 생계를 위한 일이야. 내일도 이제는 생계야. 수익도 나오고 있다고. 대화는 평행선만 달렸어요. 며칠이 지나고 나서 더 심각한 대화를 하게 됐습니다. 미나야, 우리 상담 받아볼까? 도윤이 제안했어요. 상담? 부부 상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 문제를 해결해보자. 상담이라니. 그 말을 들으니 우리가 정말 심각한 상황에 와 있다는 걸 실감했어요. 꼭 그래야 할까? 다른 방법이 있어. 이대로 가다가는. 도윤이 말끝을 흐렸어요. 하지만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부부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주 1회 1시간씩 상담사와 만났어요. 두 분의 가장 큰 문제는 소통 부족인 것 같아요.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서로 다른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 충분히 대화하지 못하고 계시네요. 맞는 말이었어요. 도윤 씨는 안정적인 결혼 생활을 원하시고 미나 씨는 자아 실현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군요. 둘 다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균형점을 찾아야 해요. 상담을 받으면서 많은 걸 깨달았어요. 저는 정말로 도윤을 소홀히 했고 도윤은 제 꿈을 진심으로 지지해주지 못했습니다. 3개월간 상담을 받았지만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서로의 차이점만 더 명확해졌습니다. 미나야, 솔직히 말할게. 어느 날 도윤이 말했어요. 나는 예전의 미나가 그리워. 내게 집중해주고 우리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던 그때 말이야. 나도 예전이 그리워. 내 꿈을 응원해주고 함께 기뻐해주던 도윤이 말이야. 우리는 서로 다른 과거를 그리워하고 있었어요. 혹시 우리가 처음부터 맞지 않았던 걸까?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무슨 말이야? 성격이나 가치관이 너무 달라.
연애할 때는 그게 매력적으로 느껴졌는데 결혼 생활에서는 갈등의 원인이 되네. 도윤 말에 뭔가 서늘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럼 우리 결혼이 실수였다는 뜻이야? 실수라기보다는 우리가 너무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도윤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우리가 처음부터 맞지 않았던 걸까? 생각해보니 연애할 때도 갈등이 있었어요. 도윤은 항상 제 열정을 부담스러워했고 저는 도윤의 신중함을 답답해했죠. 하지만 그때는 사랑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지금은 그 사랑마저 시들해진 것 같았습니다. 친구들에게 털어놨어요. 미나야, 너희 요즘 어때? 글쎄, 잘 모르겠어. 무슨 일 있어? 도윤이랑 너무 달라진 것 같아. 추구하는 게 다르고 원하는 것도 다르고. 그래도 사랑해서 결혼한 거잖아. 사랑만으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더라. 그때 깨달았어요. 결혼은 사랑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서로를 이해하고 맞춰가려는 노력이 필요한데 우리는 그 노력을 게을리했던 거예요. 도윤도 저도 변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서로 상대방이 변하기만을 바랐죠. 내가 열정적으로 무언가를 할 때 도윤이는 늘 한 발짝 뒤에 있었다. 상담사에게 말했던 그 문장이 모든 걸 설명했어요. 우리는 함께 가지 못했습니다. 항상 어긋난 박자로 살았어요. 결혼 10년 차가 되면서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사이의 금은 이제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깊어져 있었어요. 8장 11년의 끝, 그리고 새로운 시작. 2024년 가을이었습니다. 결혼 10년 차가 지나고 11년 차로 접어드는 시점이었어요. 도윤과 저는 더 이상 대화다운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각자 할 일만 하고 저녁에도 각자의 공간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오피스텔에서 보내는 시간이 집에서 보내는 시간보다 많아진 지 오래였습니다. 어떤 날은 아예 오피스텔에서 잠을 자기도 했어요. 이게 결혼 생활인가? 혼자 중얼거릴 때가 많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도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나야, 우리 얘기 좀 하자. 도윤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결심한 듯한 표정이었죠. 무슨 얘기? 우리 관계 말이야.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을 것 같아. 가슴이 철렁했어요. 예감하고 있던 순간이 온 거였습니다. 무슨 뜻이야? 미나야, 솔직히 말해서 우리 지금 부부인가? 그냥 한 집에 사는 남남 같잖아. 도윤 말이 맞았어요. 우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부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 이혼하자. 그 말이 나오는 순간 뭔가 후련한 기분과 동시에 허무함이 밀려왔어요. 정말로? 응. 우리 둘 다 불행해. 이대로 계속 살아봤자 서로만 힘들 뿐이야. 저는 한참 생각했어요. 정말 이혼하는 게 맞을까? 조금 더 노력해볼 수는 없을까? 미나야, 우리 충분히 노력했어. 상담도 받아봤고 서로 맞춰보려고도 했잖아. 맞는 말이었어요. 우리는 나름대로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는 너무 달라. 추구하는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고. 그게 꼭 나쁜 건 아니잖아. 결혼 생활에서는 나쁜 거야. 같은 방향을 바라봐야 하는데 우리는 정반대 방향을 보고 있어. 도윤이 한숨을 쉬었어요. 미나야, 너는 자유로운 영혼이야. 뭔가에 열정적으로 빠져들고 새로운 도전을 즐기고. 그게 내 매력이지. 그럼. 하지만 나는 안정을 원해. 조용하고 평온한 일상을 원한다고. 우리는 서로를 억압하고 있어. 억압이라는 말에 뭔가 깨달은 게 있었어요. 내가 당신을 억압했어? 의도한 건 아니겠지만 나는 내 활동적인 모습을 보면서 위축됐어. 내가 너무 재미없는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 나도 마찬가지야. 당신 눈치를 보느라 하고 싶은 걸 마음껏 못했어. 서로 눈치를 보며 살았던 거였어요. 그럼 이혼하는 게 맞는 것 같네. 저도 인정했습니다. 미안해, 미나야. 당신이 미안할 일은 없어. 우리 둘 다 최선을 다했잖아.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긴 대화를 했어요. 어떻게 이혼 절차를 진행할지, 재산은 어떻게 나눌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요. 원망하지 않아? 도윤이 물어봤어요. 뭐? 3번이나 거절했는데 끈질기게 쫓아다닌 거. 그때 포기했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후회하지 않아. 적어도 사랑해봤잖아. 정말 후회하지 않았어요.
비록 이별로 끝났지만 진짜 사랑을 경험했으니까요. 나도 후회하지 않아. 미나 덕분에 내 인생에 활력이 생겼었어. 정말? 응. 비록 지금은 헤어지지만 좋은 기억도 많았어. 2025년 봄, 우리는 공식적으로 이혼했습니다. 법원에서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이상한 감정이 들었어요. 슬픔보다는 해방감이 더 컸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도윤과 함께 법원 밖으로 나오면서 생각했어요. 미나야, 앞으로 잘 살아. 당신도 좋은 사람 만나.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헤어졌습니다. 11년간의 인연이 그렇게 정리됐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짐을 정리했습니다. 도윤은 기존 집에 그대로 살고 저는 오피스텔로 완전히 이사하기로 했어요. 결혼 반지를 빼서 서랍에 넣었습니다. 버리지는 않았어요. 좋은 기억도 있었으니까요. 친구들에게 이혼 소식을 알렸어요. 정말로 이혼했어? 응, 어제 서류 접수했어. 괜찮아? 괜찮아. 오히려 시원해. 후회하지 않아? 전혀. 이게 우리 둘에게 최선의 선택이야. 정말로 후회하지 않았어요. 억지로 붙잡고 있는 것보다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나았습니다. 며칠 후 도윤에게서 마지막 연락이 왔어요. 짐 정리 다 했어? 빠뜨린 거 있으면 연락해. 다 가져갔어. 고마워. 그리고 미나야, 진심으로 행복하길 바라. 당신도 행복해. 그것이 도윤과 나눈 마지막 대화였어요. 이혼 후 한 달 정도는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혼자 사는 게 오래간만이었거든요. 하지만 생각보다 외롭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유로웠습니다. 눈치 볼 사람도 없고 시간 제약도 없고 유튜브 채널에 더 집중할 수 있었어요. 새로운 콘텐츠도 시도해봤고 다른 크리에이터들과 협업도 했습니다. 언니, 요즘 더 밝아 보여요. 직원이 말했어요. 그래? 네, 뭔가 활기가 넘쳐요. 맞는 말이었어요. 저는 다시 예전의 에너지를 찾았습니다. 6개월 후 구독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어요. 그동안 목표였던 숫자였죠. 드디어 해냈다. 혼자 오피스텔에서 소리를 지르며 기뻐했어요. 그 순간 문득 도윤이 생각났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런 기쁜 일을 제일 먼저 도윤에게 알렸을 텐데. 하지만 슬프지는 않았어요. 이제 각자의 길을 가는 거니까요. 어느 날 우연히 도윤 소식을 들었어요. 수진이를 통해서였죠. 도윤 오빠 새 여자친구 생겼대. 정말? 응, 회계사래. 조용하고 차분한 사람이라던데. 도윤에게 딱 맞는 사람을 만난 것 같았어요. 조용하고 차분한 여자. 저와는 정반대 타입이죠. 잘 됐네. 도윤이에게 맞는 사람인 것 같아. 너는 어때? 새로운 사람 만날 생각 없어? 아직은 아니야. 일이 재미있어서. 정말로 연애할 생각이 없었어요. 지금의 자유로운 삶이 만족스러웠거든요. 1년이 지나고 나서 문득 생각해봤어요. 내가 정말 행복한가? 대답은 예스였어요. 물론 가끔 외로울 때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만족스러웠습니다. 도윤과의 결혼 생활을 되돌아보면 아쉬움도 있었어요. 서로 더 노력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죠.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배운 것들이 있었어요. 도윤을 통해 신중함과 안정의 가치를 배웠고 도윤은 저를 통해 열정과 도전의 의미를 알았을 거예요. 어느 날 오피스텔에서 피아노를 치고 있었습니다. 슈베르트 즉흥곡이었어요. 처음 도윤과 만났던 날 들었던 바로 그 곡이죠. 음악이 끝나고 나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노래를 들으면 다 내 얘기 같았다. 결혼식장에서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사랑의 시작을 의미했는데 지금은 또 다른 의미가 되었습니다. 인생도 음악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작이 있으면 끝도 있고 슬픈 선율 다음에는 밝은 선율이 오기도 하죠. 도윤과의 사랑은 끝났지만 제 인생의 음악은 계속되고 있었어요. 이제 새로운 악장이 시작되는 거죠. 3번의 거절 끝에 얻은 사랑이었지만 결국 나는 그 사랑을 지켜내지 못했다.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그 사랑 덕분에 나는 진짜 사랑이 뭔지 알게 됐다. 그리고 나 자신이 누구인지도 더 명확하게 알게 됐다. 결혼식장에서 흘러나왔던 음악이 우리의 이별까지 함께했습니다. 음악처럼 아름답게 시작됐던 사랑이 음악처럼 조용히 끝난 거예요. 하지만 이것이 진짜 끝은 아니었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39이 된 저는 이제 다른 꿈을 꾸고 있었어요. 더 큰 무대에서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었습니다. 도윤과의 11년은 제 인생에서 소중한 한 장이었어요. 그 장을 덮고 이제 새로운 장을 펼칠 시간이었습니다. 음악은 끝났지만 인생은 계속되고 있었으니까요.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다음 사연을 가장 빨리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